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교수이자 제시 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이번 주에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최종 금리 전망이 최고치를 경신한 이 상황 속에서 10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뜻하는 울트라 스텝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7월 한 달 내내 그 투자자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었던 그 연준의 그 FOMC 미팅이 회의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 파월 의장의 입에 그 미국은 물론 수많은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려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번 9월 FOMC 미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금리 인상의 여부와 또 금리 인상의 폭의 결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9월 초부터 특히 지난주 CPI 지수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과 시장은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뭐 거의 확정적이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75bp의 금리 인상이 발표된다면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한편에서 이번 FOMC 미팅에서 75bp를 넘어서서 100bp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이 발표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 또는 올 초까지만 해도 연준의 빅 스텝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었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울트라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미국 정부와 또 연준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서 약간 매파적인 좀 심한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또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번 FOMC 미팅 회의에서 결정될 금리 인상의 폭은 이번 주와 또는 이제 9월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파워풀한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울트라 텍스에 대한 의견이 소수이긴 하지만 일단 시장이 위험성을 반응한 만큼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발표가 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냉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연준이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정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이렇게 좀 제거가 되어서 의외로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여느 FOMC 미팅보다 더 큰 관심과 또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내일 모레 이번 주 초에 어떤 투자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페덱스와 GE 등의 기업들이 공급난에 대한 타격을 토로를 하면서 현재 경기 침체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페덱스는 연간 가이던스까지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시그널은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표들과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 시그널들을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페덱스가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적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또 동일한 이유 때문에 지난 6월에 제시했었던 가이던스를 처리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번 페덱스의 발표가 증시에 큰 타격을 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운송 지수가 증시에 약간 선행 지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주가의 방향을 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페덱스의 발표로 인해서 미국 경기 침체와 또는 어떤 국제 유통망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의 트러킹 쪽도 물동량의 불확실성 또는 뭐 유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유통과 운송 산업의 어떤 그 현장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그 또 운송과 유통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리세션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큰 우려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2분기 연속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마이너 성장을 보여줬고 또 유통과 이런 운송 산업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통 산업 또는 그 운송 산업 쪽의 부진과 이 연준의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이 앞으로 어떻게 상관관계를 보일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제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연준의 이번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제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번 4, 4분기가 되겠죠. 시즌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지난 팬데믹 이후에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었던 이제 글로벌 유통과 공급망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 섞인 우려를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고용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촉발시킨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화이트 칼라 직종의 고용 위기를 야기시킨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고용을 많이 늘린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라는 건데요.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황은 지금 어떻고 또 이것들이 지표에는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지난 7월 말로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 시점 이후에 기업의 뭐 실적 개선 또는 수익률 때문에 IT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저희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팬데믹 동안에 그 시스템 구축 또는 그 빅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 관련 기업들의 전문 인력의 공급이 거의 뭐 인력 시장의 인력을 이렇게 그 흡수하다시피 채용을 했었었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과 또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는 이젠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효율성을 이유로 그 감원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PwC가 미국의 임원들을 대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채용 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시행했었는데요. 응답자의 반 이상이 현재 감원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노력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뭐 줄 것이 분명하고 결국에는 뭐 이거 이렇게 어떤 정도가 될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 큰 규모의 감원과 또 정리해고는 어떤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팬데믹 기간 내내 이제 심하게 과열이 되어 있었던 노동시장이 이제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아니면 고용 침체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8월 고용 지표가 이제 둔화 추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에서 코로나 직전인 2020년도 초에 비해서 1, 2월경에 비해서 매우 이런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좀 그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고용 시장에 이런 정리 작업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미국 노동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택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6%를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한 만큼 주택가격 변화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모기지 금리 급등이 미국 주택시장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주택시장은 그 소비시장과 고용시장과 더불어서 미국의 미시경제를 결정하는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들어서 미국 주택시장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 또 몰기지 이자 상승 등으로 이런 그 주택 융자 신청도 급격하게 줄고 또 주택 거래 자체도 매우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전년에 비해서 부동산 매물 공급이 그 이전에 비해서 공급량이 27%, 28% 이상 늘었고 또 거래 성사율, 주택 거래 성사율도 작년에 비하면은 20% 그러니까 20% 이상 크게 그 감소한 것을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이렇게 비정상적이었었던 그 팬데믹 때의 부동산 시장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다소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물가 안정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주택 부동산 그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의 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 시장에 그 관련된 그 아이템들이 물가 상승을 조정하는 데는 그 단기적으로 이제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부정적인 모멘텀을 주택시장에 줄 수 할지라도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미국 주택시장이 2008년도, 9년도와 같은 이런 시장 붕괴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서는 여전히 그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모기지 이자율 상승을 감안할지라도 사실 오를 대로 올라버린 이제 렌트 가격, 그 주택 임대료 가격이 가계 지출에 큰 부담을 여전히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인상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열을 냉락시키긴 하겠지만 또 동시에 약간 하향 안정세로 이렇게 돌이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미국 주택시장 현황까지 오늘도 미국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